나는 요즘 동네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그것도 할머니들에게 말이다. 그 비밀을 유튜브에서 썰을 잘 읽어 주기로 유명한 써리모에게만 살짝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어느 날 가깝게 사는 외삼촌이 동네에 몸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나와서 일 좀 배우라고 했다. 그래서 외삼촌의 센터에서 사무일을 봐주고 있었다. 외삼촌은 나에게 이참에 너도 자격증을 따보라고 했다. 필기 시험이 있지만 쉽고 국가 자격증이니 젊을 때 따면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강의 듣는 동안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시험도 무난하게 한 번에 붙었다. 실습이 무척 힘들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견뎠다. 나는 외삼촌의 센터에서 일을 보다가 급하게 어떤 어르신 댁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어르신은 바로 간병을 받아야 했는데 쉽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내가 가게 되었다. 내가 방문할 곳은 허리옆 착증이 있는 어르신 댁이었는데 따님이 해놓은 반찬이 있어서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매일 산책, 세면, 도움 등의 서비스를 해드리면 되는 일이었다. 어르신은 성은 김, 이름은 순이었다. 나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자취 경험이 있어서 살림을 곧잘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어르신 댁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르신은 무척 점잖고 소녀 같은 스타일이었고 같이 사는 따님 역시 젊은 분이 와줘서 큰 도움이 된다며 잘 대해주셨다. 사무일만 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나름 보람이 있고 사명감을 느꼈다.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순이 어르신 댁에 매일 3시간씩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어르신이 변비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했다.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데 얼른 위생 장갑을 끼고 어르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렸다. 어르신은 젊은 청년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 게 무척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나는 어르신이 더 이상 민망해하지 않도록 잘 달래며 일을 처리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수기를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내 가족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런 일은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르신들에게 변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고 내 도움으로 속이 많이 편해졌다고 웃으시는 어르신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그 일로 인해 순이 어르신의 유세 사는 이말자 할머니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말자 어르신은 오후 시간에 내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안 그래도 순이 할머니에게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들어서 다른 사람은 올 필요 없고 알아보지도 않겠다고 하셨다. 부탁인데 꼭 내가 오면 된다고 하시길래 외삼촌께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순이 할머니가 나를 좋게 봐주셔서 다른 할머니도 소개를 해줬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다. 순이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고 들었다. 따님이 목욕을 해드리는데 목욕하시는 요일에 무척 바쁜 일이 있어서 목욕을 못 해드렸다며 나에게 미안하지만 어르신이 목욕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잘 봐주기만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순이 할머니가 목욕을 하고 나오기만을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이 할머니가 등을 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내 할머니 버린 순이 할머니의 등에 비누칠을 해드렸다. 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샤워를 하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개운해하셨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드렸다. 속도가 더디지만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이 내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어르신을 지켜봤다. 순이 어르신은 기분 좋게 잠이 드셨고 나는 어르신 방 정리를 했다. 그런데 순이 할머니는 언제 깼는지 몰라도 내 옆에 좀 누우라고 했고 나는 괜찮다며 사양했다. 그런데 순이 할머니는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며 다시 한번 누워보라고 했고 나는 순이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건강하고 활기 넘쳤던 순이 할머니는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너무 우울하다고 하셨다. 그런 할머니가 가여와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고 할머니는 몸도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내일 내 집에 와주니 요즘 같이 살맛 나는 때는 없다고 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속내를 알아차렸고 우리는 서툴지만 일을 치르게 되었다. 그 다음날 순이 할머니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순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또 원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순이 할머니 댁에서 계약된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드린 후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이말자 어르신 댁에 오후에 방문했는데 그분은 이야기 나누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셨다. 혼자서 집안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의 속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그 어르신은 옛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나는 어르신에게 소근육 운동이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이말자 어르신은 언니가 시골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갖가지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그 점을 노려서 어르신과 얘기하면서 밥상에 콩을 쫙 깔고 콩자루에 섞인 돌을 골라 내기도 하고 나늘을 까기도 했다. 어르신은 몸이 아픈데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니 너무 고맙다고 했다. 이말자 어르신은 요실금이 심했다. 항상 팬티 기저귀를 착용하셨는데 어느 날은 기저귀가 똑 떨어졌다며 면 팬티에 소변 실수를 하셨다. 이말자 할머니는 총각 보기에 부끄럽다며 얼른 씻고 오겠다고 욕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욕실에서 그만 넘어지고 만 것이었다. 안 그래도 다리가 좋지 않았는데 큰일이다 싶어 욕실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아래를 닦고 있다가 넘어지셨고 내가 들어가자 무척 부끄러워하셨다. 나는 얼른 이말자 할머니를 닦아드리고 침상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한때 농구 선수를 할 정도로 건강하고 운동신경이 좋았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서럽게 우셨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나는 이말자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고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드셨다. 서비스 시간이 다 되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오늘 본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걱정 마시라고. 내가 뭘 봤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며칠 후 이 말자 할머니의 소개로 60대 후반의 할머니를 소개받았다. 그 할머니는 거동은 가능한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다. 이름은 박서운 할머니셨다. 나는 오후 서비스를 마치고 박서운 할머니 댁으로 이동했다. 박서운 할머니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오후 서비스 시간이 끝나고 그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셨다. 나는 할머니와 퍼즐놀이, 색종이 접기 등을 하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어느 날은 나를 손주라고 부르면서 사탕 사 먹으라면서 주머니에 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쥐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영감, 왜 이제 왔냐며 오늘 결혼했는데 부끄럽지만 빨리 일을 치르자고 준비를 한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진지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할머니를 꽉 안아줬다. 할머니는 너무 진지하게 일을 치르려고 준비를 했고 나는 할머니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옷을 입혀 드리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서방님과 할 일이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할머니와 일을 치르게 되었고 특별히 이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상당히 젊고 건강해서 깜짝 놀랐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매일 세 분의 할머니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 때론 나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아이를 갖자고 하는 박서운 할머니를 달래드리고 나면 가볍게 코를 골며 잠을 주무신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할머니들은 나와 한 약속은 칼같이 지켜주신다. 어려운 시절 고생하시고 남편도 여인 할머니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책임감을 느낀다. 하루는 순이 할머니 댁에서 서비스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딸이 사줬는데 선생님 주려고 아끼고 있었다며 들기름을 수줍게 주셨다. 나는 할머니 드시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며 얼른 가져가서 부모님과 먹으라고 하시기도 했다. 이 말자 어르신은 기저귀를 수습해서 버려주는 일까지 한다고 고맙다고 대소금을 한 근 주기도 하셨다. 박서운 어르신은 내 남편 내가 챙긴다며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며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포장해서 건네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받기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소녀같이 예쁜 어르신들께 간식과 예쁜 수면 양말을 사드렸다. 젊은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겠지만 우리 외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